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들, 그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될 신호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난 주말 주요한 이벤트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립토 거래소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시장에 우리 장중 적용이 될 미국 선물의 한 0.5% 하락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조지아를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 조 맨친 상원의원의 어떤 영향력이 50표보다는 51표가 되면은 확실한 민주당의 어떤 장악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은 조지아도 이기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50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원은 수성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IRA 법안에 다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친환경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좀 쉬었는데 이쪽으로 좀 힘이 다시 붙어줄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금주간에 일단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G20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빈살만 또 방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이벤트보다는 이러한 어떤 외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라서 업종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더 배가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금주의 다른 세부 일정들보다는 말씀드렸던 17일 빈살만의 방한 구간에서 테마성 종목들의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자체를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CPI 발표 이후에 이 급등세가 속도 관점보다는 방향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금주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일단 아시다시피 9월 말부터 매수 의견이었고 지난주에 2,400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자 정도의 관점이었는데 확실히 일단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가 꺾여줬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자체는 당분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보는 이유는 지수에 대한 베팅 전략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 시장이 방어를 할 구간인지 공격을 할 구간인지에 대한 선택인데 저는 여전히 공격적 관점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현재 지수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아직 시장 지수에 미치지 못한 낙폭 과대주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여전히 상황이 좋은 2차전지 친환경 종목들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도 여전히 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10년물 금리의 4% 하회와 달러가 좀 지나치게 우리나라 주말에 원화가 강한 환율 급락이 나온 측면은 있지만 일단은 달러의 초강세도 일단 진정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무브 인덱스라고 이게 미국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 우리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빅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스가 주식 S&P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만드는 지수라면은 이 미국채 시장의 옵션을 가지고 변동성 지수를 만든 게 이 무브 인덱스인데 이 무브 인덱스가 15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제가 빨간색 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을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던 거거든요. 이 라인이 지금 이탈이 됐기 때문에 미국채 쪽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더 진정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라면은 당분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급등을 소화하는 진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다시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꺾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주말에 나온 크립토 시장 거래소의 파산 신청 같은 것들도 지난주에 반영을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시기보다는 바닥을 일단은 무너뜨릴 정도의 악재가 다시 나오는 상황은 그런 위험이 노출됐을 때 걱정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시장을 가장 괴롭히던 빠른 긴축 그리고 채권발 불안 요인들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금요일 급등하고 월요일날 조금 반락한다고 할지언정 기조 자체는 여전히 추가 반등과 종목들의 과대 낙폭을 해소하는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지금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동안에 위험 신호로 봐주시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채권 시장에서의 시그널들은 여전히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기조인가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시장 지수의 움직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와 제가 나스닥 지수 그림을 좀 같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보면 반등 폭과 추세의 흐름 자체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다우가 좀 먼저 이렇게 올라온 측면과 나스닥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우리는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견고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BIT 섹터군들이 먼저 그러한 실물 경기는 아직 그렇게 강하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으로 다우가 먼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에 육박하는 금리를 일단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불타오르기는 힘들므로 다우지수가 먼저 좀 박스 상단을 그리고 있으면서 하단에 있는 나스닥이 순환적인 반등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은 다우 강세, 나스닥이 상대적 약세였다라면은 역으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다우 매물소와 나스닥이 좀 더 여유 있는 반등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중국 쪽 자금들, 중화권 자금들이 국내 쪽으로 유입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확인되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초대형주, 삼성전자, LG, NH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와 중소형주가 좀 부진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대를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넘어갈 걸로 보이고 2,600대 정도까지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코스피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순환매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근간이 지난주 후반 기준으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졌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중소형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지수가 설령 좀 쉬더라도 오히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오히려 이번 주부터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반등 여력은 현재로서도 여전히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이므로 보수적인 전략보다는 다시 그러니까 뭐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전에 급등을 하면 계속 급등할 거라고 기대하시고 직전에 급락을 하면 계속 급락을 할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급락의 요인들은 많이 제거가 돼 있으므로 재하락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악재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긴축으로 괴롭혔던 급락세는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완화에 대한 반등과 최소 박스권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대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의 차이도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공인예탁금과 신용잔고로도 뭐 사실 현재 현상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강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버팀목이 외국인 위주로 쏠렸던 거고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초대형 블루칩들 위주로의 강한 쏠림이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뭐 위험 요인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상황으로 보면 주말에 중국도 부동산 부양 정책들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좀 안정화를 보인다면은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 근간이었던 중국의 탈중국 양상도 좀 약화된다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약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동안 단기적으로 매도를 많이 해놓은 개인들의 매수와 함께 순환매를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보시는 실질적인 체감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등이 대형주 위주였다면은 이제는 그 매개가 중소형주까지도 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이 중간선거 윤곽이 좀 더 뚜렷해졌죠.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뭐 추격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오늘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 미국 선물이 지금 0.5% 가까이 약세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말에 FTX 거래소의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월요일 구간 오늘 약간의 대밀림이 나온다면
혹여 지난주까지도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서둘러 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시장 지수의 저항,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와 친환경을 필두로 하는 대세 주도 라인들도 여전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보셨다시피 제가 이전에 인터넷주라든지 게임주, 특히나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강조를 몇 번 드렸는데, 인터넷 종목들도 바닥권을 쳐놨기 때문에 이쪽이 마구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실적 보면 실적에 비해서는 긴축 우려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구나라는 인식이 저는 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결제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긴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금요일 반짝 반등이라든지 한 일주일 반등하고 끝날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그러한 어떤 반등폭을 최소한 120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높게 보면 한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도 목표치가 나오니까 이런 쪽에 대한 과대낙폭 순환 반등 계속 보시고, 그리고 주도 레벨은 여전히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아직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바닥권, 예를 들어 동박 같은 관련 섹터도 낙폭이 심하니까 이런 쪽을 본다면은 아직 공략할 종목군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군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포커스 맞춰서 보시는 거세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쪽 보세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세 라인이기 때문에 기존 관점으로 보시던 분들 위주로 저는 권장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여전히 낙폭과대가 주간 전략으로는 좀 더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섹터가 반등에 어떤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에 결제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덜 올라온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저는 사실 그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연속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낙폭 과대주는 이 인터넷 게임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단기적인 기대 성과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 구성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올라가는 장을 보고만 계셨죠. 이제는 중소형주들 쪽도 이번 주 좀 괜찮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은 일단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들고 계셨던 분들, 기존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 위주로 대응 전략 좀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낙폭과대주, 인터넷이나 게임 위주로의 낙폭과대주 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